안녕하세요. 강재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상 문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영상 문법이란 국어의 문법과 영문법과 같이 영어와 국어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법칙, 규칙처럼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규칙이나 법칙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상 문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은 영상의 화면 구성인데요. 영상의 화면 구성은 시각적인 요소를 배치하는 데 있어서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고 화면을 통해서 콘텐츠 제작자와 관객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촬영과 편집을 할 때 화면의 구도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는 영상을 보는 사람이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진이나 회화에서 적용되는 좋은 구도의 법칙은 영상의 화면 구도에도 기본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정지된 장면이 아니라 시간에 따른 동적인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영상에서의 화면 구도는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할 수 있습니다. 화면 안에 시각적 요소의 효과적인 배치를 위해서는 사람이나 사물의 동작, 동선, 시선, 그리고 이야기 전개에 따른 상황,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이야기의 전개에 따라 또는 상황에 따라서 효과적인 화면 구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적이고 평화로운 상황과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의 화면 구도는 같을 수 없습니다. 각각 상황에 맞는 화면 구도가 좋은 화면의 구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화면의 구성과 화면의 구도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화면의 구성은 화면 안에 어떤 것들을 담을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고, 화면의 구도는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보여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화면의 구도는 대상을 보여주는 관점을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지 정하는 것이고, 배치에 따라서 시선의 중심이 되는 지점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화면의 구성이란 내가 이 화면 안에 어떤 것들을 담을 것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면의 구도는 화면의 구성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슈탈트의 시지각 심리학에 의하면 사람들은 여러 시각적 요소를 한꺼번에 받아들일 때 색상이나 비슷한 이미지, 규칙을 찾아서 조직화해서 전체로 지각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요소를 한꺼번에 전달을 해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게슈탈트는 전체, 형태, 모습을 의미하는 독일어로 사람이 어떤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부분적인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미 있는 형태로 받아들인다는 이론입니다. 시지각 요소들은 크기나 위치, 근접성에 의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사물을 볼 때 일정한 간격이나 형태, 동작이 가지는 요소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의미 있고 기억하기 쉬운 형태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근접성, 유사성, 연속성, 폐쇄성에 의해서 사람들은
그룹화하고 요소들을 그룹화하고 의미 있는 형태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화면에 보시는 수평선 4개가 있는데요. 이 수평선 4개를 각각 4개의 수평선으로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간격이 같은 2개씩을 묶어서 인식을 하게 돼서 간격이 같은 2개의 수평선이 2개가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수직 방향으로 그려져 있는 하트를 보시겠습니다. 이 하트 같은 경우는 세 줄의 하트가 가로의 간격보다는 세로의 간격이 더 넓게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트의 연속성을 위에서 아래로, 세로로 길게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트의 사진을 봤을 때는 수직 방향으로 지각을 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하트를 보시면 가로의 간격이 좁고 세로의 간격이 넓습니다. 따라서 이 하트는 가로로 연속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각을 하게 됩니다. 수평 방향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간격이라는 것은 근접성을 말하는데요. 근접성에 의한 그룹화 의식이었다면 유사성에 의한 그룹화 인식은 유사한 시각적인 요소, 예를 들어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끼리, 세모는 세모끼리, 혹은 크기에 의해서 같은 크기에 있는 것들끼리 그룹화해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형태의 유사성에 의해서 수평 방향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크기의 유사성에 의해서도 같은 방향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을 나열했을 때 큰 삼각형이 가로로 한 줄, 아래에 작은 삼각형이 가로로 한 줄이 있을 때 큰 삼각형끼리, 작은 삼각형끼리 그룹화해서 가로로 지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색상도 유사성에 의해서 색의 유사성에 따라서 비슷한 색상을 같은 방향으로 지각하게 됩니다. 연속성은 화면 안에서 연속된 선으로 지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화면 안에 나타나는 직선이 화면 밖으로도 연속적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각하는 그런 인식을 말합니다. 화면 안에 직선 구도와 사선 구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화면 안에서의 직선 구도는 수평선 같은 경우는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어진다고 인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직선 같은 경우는 화면의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직선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상승하면서 위쪽으로 갈수록 근엄하고 장엄한 강한 이미지를 느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사선 구도 같은 경우는 왼쪽 아래쪽에서 화면의 오른쪽 위쪽으로 사선 방향으로 올라갈 때 상승 구조의 느낌을 얻을 수 있고, 반대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사선이 아래쪽으로 하강하는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원근감과 역동성은 직선 구도보다는 사선 구도가 더 강하겠죠. 하지만 상승 느낌보다는 하강 느낌에서는 시각적으로 불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폐쇄성은 다른 말로 완결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점선으로 그려진 사각형 또는 점선으로 써진 텍스트를 봤을 때 우리는 점선으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텍스트,
완성된 텍스트로 읽게 됩니다. 그 빈 부분, 불완전한 부분을 채우려는 속성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영상의 화면 구도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심리적 클로저라고 말합니다. 심리적 클로저라는 것은 화면 안에서 잘려져 나가 있는 부분들까지 사람들은 보면서 화면 밖의 모습을 상상해서 완전한 형태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화면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상상력으로 완전한 형태로 받아들인다는 심리 현상을 말합니다. 심리적 클로저와 관련해 주의해야 할 점은 비논리적인 클로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 피사체인 사람의 머리 뒤와 옆으로 뻗어나온 의자의 형태가 있다면 마치 사람의 머리에서 그것이 뻗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비논리적인 클로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 촬영을 하는 경우 나뭇가지나 창틀 같은 것이 사람의 머리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촬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주 피사체의 일부로 배경을 지각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촬영할 때 주 피사체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그 배경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주 피사체를 왜곡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사체 뒤에 보이는 배경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하면서 촬영을 해야 합니다.